뭐 어떻게? 테넷 아시죠? 어? 테넷. 아 테넷 봤죠. 테넷. 아 최근에 봤어요? 아 보고 싶은데. 아 진짜로요? 되게 재밌어요. 테넷. 처음 그저 뭐 1대인가 그때쯤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한 1, 2년 됐던 것 같다. 2, 3년 된 것 같다.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때 나왔을 때 딱 저희 학교 뭐 중반이었나 주말이었나 끝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애들 놀고 있을 때 몇 명은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그냥 완전 처음부터 무조건 봐야 되니까 네, 그게 중간부터 보면 연력각 제2법칙. 엔트로피. 네, 연력각 제2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놀란 감독이 되게 재밌는 게 대단한 게 그런 거 과학 영화 만들 때마다 진짜 과학자들 불러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영화 전체를 보면 약간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재밌는 건 그 테넷 전작이 뭐예요? 전작이 있어요. 테넷 전작 이 아, 인터스텔라잖아. 아니 놀만 봤죠. 놀만. 인터스텔라는 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전에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었죠. 아, 이 인셉션은 뭐를 주제로 만든 거야? 꿈이었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스텔라는 우주 블랙홀. 전체. 블랙홀 천체 물리학. 그다음에 테넷은 연력학 제2법칙. 그러니까 놀라운 건 연력학 제2법칙, 천체 물리학, 정신분석학 이 나온 지는 200년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쩜 그렇게 이야기를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영화를 만들겠다 뭐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건 뭐 사랑 얘기거나 뭐 전쟁 얘기거나 복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제가 엔트로피야. 이걸 어떻게 2시간 반 동안 사람들을 홀리는 얘기를 엔트로피를 전공한 사람들도 아닌데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거 보면 대단해. 기회가 되면 꼭 보세요. 이제 뭐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충분히 넘어가 줄 만해. 왜냐면 너무 잘 만들었거든. 음악이나 액션이나 뭐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제 기회가 되면 테넷 혹은 인터스텔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볼까? 뽕.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수민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콜스 5가 됐고 콜스 6 안 받았죠? 자 콜스 6 여기. 자 콜스 6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콜스 6 콜스 6에 초반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 해볼까? 이겁니다. 콜스 6에서 우선 이제 주제 특강을 살짝 하나 하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첫 번째가 우선 이거 먼저 합시다. 콜스 6의 6.1. 네. 영어 표현으로는 서피스 텐션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표면 장력은 당연히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당연히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데 이 표면 장력이 화학에서만 배우느냐? 아니요. 물리에서 나오고요. 지구과학에서 나오고요.
생물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합교과 과정으로 엮어서 입시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실제 기체 주제 특강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표면 장력 주제 특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우선 첫 번째 1. 두 번째 1. 자연계 모든 액체는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상이니까 뭐 관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입체가 있죠. 기하학적으로. 그 바로 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액체가. 즉 액체는 구를 만든다는 건데 액체가 구라고? 그러면 컵에 따라 놓은 물이 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표면 장력 그때 그러니까 불을 유지할 때 필요한 표면 장력보다 그냥 중력에 의해서 바로 외력 때문이죠. 즉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실제로 액체가 그 구에서 벗어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따라 놓은 물이나 아니면 강물이나 바닷물이 구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 지구의 중력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중력 같은 외력을 배제한다면 전체로 액체가 땡글땡글해지는 걸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느냐?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주를 다룬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 우주인들이 막 물 먹다가 그 지르르 흐르잖아요. 항상 영화에 보면. 그럼 그게 이제 그 무중력 공간에서 땡글땡글 해지고 어째 땡글땡글 그거 하는 거 그게 요 얘기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다가 쓰자.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액체의 표면이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액체의 표면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1 액체를 만들어 보인다면 반드시 분자 간 무엇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인력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력이 없다면 분자 간 인력이 없다면 분자는 어떻게 될 테니까요? 뿡 다 날아가서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애가 내 눈에 액체로 보인다면 그 둘 사이 인력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분자 간 인력을 지금 예를 들어서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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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뭐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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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그 인력을 지금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노란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하고요. 요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이 요거보다 요거 주변 인력 크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얘는 액체 표면에 배치된 분자라는 얘기고요. 얘는 액체 내부에 배치된 분자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딱 모델링 상에도 표면에 있는 분자 주변에는 위쪽으로 더 이상 분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자 주변의 인력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액체 내부와 표면 중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은 어느 쪽일까요?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클까요? 버려. 표면 되겠습니다. 왜죠? 왜냐면 주변 인력 크기 자체는 저 내부에 있는 더 크지만 저거는 내부에 있는 거는 이제 함량이 0이니까 버려. 표면의 인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는 부호까지를 다 고려한 거예요. 부호까지를 다 고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물리학적 표면의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액체 표면에서 배치된 분자가 이게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요. 내부에 배치된 게 위치 에너지가 더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 분자가 내부로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표면에는 항상 최소 개수의 분자만 배치가 된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약간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바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이 말씀은요, 중학교 때 배운 물리학이에요. 중학교 때 나온 물리학이에요. 왜냐? 예를 들어 여기 지면이라고 합시다. 자,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그러면 이 지면에 지구 가까이 붙어 있는 애가 지구랑 인력이 크겠어요? 떨어져 있는 애가 인력이 크겠어요? 이게 인력 크죠? 인력 작죠? 자, 이게 위치 에너지가 안정한 거예요? 혹은 작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위치 에너지 작죠? 이렇게 했을 때 위치 에너지 크죠? 다시 한번. 인력이 크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고요. 인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어떤 게 당연해요?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즉 위치 에너지가 인력이 작아서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력이 커지는 쪽으로 모든 물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약간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물리학에 아주 익숙하지 않으면 좀 희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영재고 과학고가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이런 말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가 길을 쓰고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길을 쓰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결국 표면에는 그 분자 개수가 최소 개수가 돼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뭐 표면 장력이라는 현상이다. 그게 이제 아싸리 외력 같은 게 중력 같은 게 없으면 땡글땡글 모여가지고 구가 되기도 한다. 아시겠죠? 맥자인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림 지울게요. 그럼 지금 어디부터 지울까? 1. 자, 여기다 지우자. 자, 그 다음. A. 2. 자, 두 번째는, 뭐 해볼까요? 두 번째는, 뭐 해보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표면 장력에 대한 수리적 표현을 좀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에 대한 수리적 표현이라니? 자, 얘는 요게 되겠습니다. 표면 장력 수리적 표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자, 요거 보이세요? 이게 내가 뭘 그린 걸까요? 바로 요게 꿀단지입니다. 꿀단지.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거 뭐 한 거냐면 꿀도 뭐 사실은 액체죠. 액체인데 좀 상당히 점성이 있는 끈적한 액체입니다. 그 액체 중에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 거란 얘기죠. 그럼 이제 원래 꿀단지에 꿀을 담아두면 꿀이 당연히 저렇게 푹 솟아요. 그냥 평평해요, 원래는. 평평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가지고 끝 표면을 이압 들면 손가락 끝에 꿀이 묻혀가지고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 어떤 찰나의 순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첫 번째 1. 저 액체에 dW 만큼의 1을 했을 때, 자, 일을 해줘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가만히 있는 꿀단지에서 푹 솟을 리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사람이 이압 애를 써야 얘가 이렇게 뿅뿅 이게 뭐냐면 표면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만큼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액체의 dW만큼의 일을 했을 때 변화는 표면적을 d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수학적으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이런 가정을 해요. 바로 dW와 d 시그마가 짜잔 비례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즉 뭐냐면 액체의 표면을 더 많이 늘리고 싶어? 그럼 애를 더 써.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저 비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례하니까 비례 샹슈를 도입할 수 있겠네요.
그 비례상수를 뭐라고?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라는 게 뭐냐? 이게 비례상수인데 이 비례상수를 얘를 표면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묘하게도 어떤 물리량을 정의할 때 이렇게 비례상수 형태로 물리량을 정의하는 게 좀 흔치는 않는데 하여튼 뭐 표면장력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dw over d 시그마. 그렇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단위를 좀 분석해 보면 어쨌건 2를 면적으로 나눈 단위체계가 되겠죠. 그러면 1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고요. 단면적의 기본 단위는 미터 제곱이죠. 그래서 표면장력의 단위를 줄 퍼 미터 제곱 좋은데 이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많으냐? 줄을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죠? 뉴튼 미터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뉴튼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즉, 이 표면 장력은 뉴튼 퍼 미터가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단위 길이당 걸려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단위 체계 자체가. 이게 또 참고로 압력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 체계는 어떻게 되죠? 압력에 대한 단위는 뉴튼 퍼 미터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힘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 물리량이 길이에 적용되느냐 면적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람은 장력이라는 표현도 쓰고 압력이라는 표현도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수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공교육 과정에서는 표면 장력이 이렇게 이 구라로만 푼단 말이에요. 공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너무 수식으로 가면 좀 더 그렇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식은 요거, 알겠어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다고. 이제 이것도 이제 구라로 풀어보자 이거죠, 알겠죠? 구라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 2, 3. 3 이렇게 씁시다. 3. 세 번째 3. 표면 장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장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간 인력이 클수록 표면 장력은 커집니다. 자,
표면 장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정의잖아요. 그럼 이 정의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액체 표면을 느릴 때 필요한 일, 그게 표면 장력이라고. 그냥 정의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쫀쫀하다고 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들을 이렇게 쥐어 뜯어 가지고는 분자를 이렇게 벌려 가지고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분자를 착 위로 올리는 이런 상황이 액체의 표면을 느리는 상황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분자간 인력이 강해. 그러면 얘를 억지로 미겨가지고 벌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올릴 때, 얘를 벌릴 때 에너지가 조금 들겠어, 많이 들겠어? 분자간 인력이 강할수록 에너지가 크게 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그때 필요한 일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표면이 동일하게 늘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동일 표면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일이 더 많이 필요하면 표면 장력이 큰 건데, 그 조건이 바로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클 때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물의 표면 장력이 매우 크다 라는 걸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은 이제 요 표면 장력 한 다음에 또 이제 주제 특강이 수소결합인데, 바로 물은 아시다시피 분자 간 수소결합을 하는 아주 유명한 물질이죠. 그래서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 수소결합이 아시다시피 약한 인력이에요, 강한 인력이에요? 굉장히 강한 인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수영장에 가서 못 모르고 물속에 뛰어들 때, 그때 굉장히 큰 반작용력을 느낄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해? 이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나 어릴 때는 또 라떼 나온다. 나 어릴 때는 배치기라고 그랬어요. 배치기. 배치기가 do you know 배치기? 뭐 알긴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힙합 그룹 중에도 배치기가 있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수영장에 가면 이게 물이 찰랑찰랑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아 사실. 이제 겨우 발이 닿는 것이니까. 그럼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는 팍 왜 수영장에 가면 항상 벽에 뭐라고 쓰여 있어? 다이빙 금지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이빙 금지를 딱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 다이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 우리 인생은 항상 금지된 걸 욕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딱 수영장 벽에 있는 다이빙 금지를 보고 다이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있으면 저기 안전요원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나를 보나 안 보나 감시를 한다. 이렇게 싹 이렇게 본 다음에 딱 안 보는 타이밍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퓨 뛰어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쁘게 다이빙을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예쁘게 다이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입수라는 동작은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동작이기 때문에 아무나 안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네. 나는 그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는 입수가 되는데, 이게 입수가 상당히 어려운 동작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물에 팍 뛰어들어서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갈 경우 이제 물이 찰랑찰랑인데 이렇게 슉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물을 이렇게 배를 해가지고 빵 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물 사방으로 다 튀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물이 딱 때려가지고 막 딱딱딱 하는 그 느낌을 배치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을 딱 때렸을 때 물은 나한테 다시 강력한 힘을 반작용력으로 되돌려 주느냐? 바로 분자간 수소결합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물에 뛰어드는 걸 내가 지금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 높은 물에서 뛰어든다고 하면요, 이 반작용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 때 15m 이상이 넘어가면요. 물에 잘못 떨어지게 되면 물이 다시 나한테 주는 반작용력이 이 맨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압력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 떨어진 경우는 고막 터질 수 있어요. 물에 잘못 떨어지면 반작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고막 터지거나 심하면 눈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심하면 그 충격 파열에서 내장 파열로 직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에 뛰어드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이제 그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이라는 걸 하던데 도훈이도 생존 수영 했어요? 요즘 어쩌? 그 가은이가 그 생존 수영을 배워요. 그러면 초등학생인데 이게 뭐냐면 수영은 그 스포츠를 떠나서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모든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요. 수영은 저희도 배웠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름이 생존 수영이야. 생존 수영. 그래서 배워. 다 배워.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그때 요즘은 입수 훈련도 한대요. 입수 훈련. 뭐냐면 물에 뛰어드는 훈련. 왜냐하면 배 선박 같은 데서 사고가 났을 경우 바다에 뛰어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초등학생들 생존 수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물에 뛰어드는 훈련도 하더라고요. 그게 방법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요즘은 한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진즉에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참 뭐 하여튼 뭐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소일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때까지 한답니다. 참 신기하더만요.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로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모습이 구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비가 오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알아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김현식의 노래인데 옛날에 수업할 때 비가 내릴 때 내가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노래예요? 그랬더니 비가 내릴 땐 이런 노래를 부르지.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요즘은 비 올 때 그런 노래 안 해요. 그래서 뭐 하는데? 비가 오고 그랬어 하는 뭐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그 가수가 이름이 뭐던데? 하여튼 뭐 그 요즘은 비 올 때 그런 노래 안 부른다고. 하여튼 뭐 anyway 갑자기 내가 왜 비 오는 얘기를 왜 했느냐? 비가 오면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죠. 그럼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면 당연히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은 구예요, 구 아니에요? 구에서 좀 벗어나 있죠. 왜냐하면 유리창에 맺혀 있긴 한데 역시나 중력 때문에 약간 축 처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뭐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긴 해도 완벽한 구는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그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의 크기가 또 천차만별이죠.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놀라운 건 그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작은 걸 찾아봐 나중에 작을수록 점점 땡글땡글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뭘 생각해 볼 거냐면 표면적당 부피당 표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하학적 입체의 부피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뭐 정사면체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고.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은
Q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Q라고 한번 가정하죠. 그러면 Q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 파이 r 3승,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이죠. 그럼 얘를 짜잔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구의 반지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아니면 그 구의 뭐 크기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당 면적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아까 위치 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액체의 표면에 있는 애들은 기를 쓰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며요. 그럼 비율상 표면이 많아지면 액체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자 개수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땡글땡글해진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액체 방울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모습이 구에 아주 가까워지고 그게 결국 표면 정력 효과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외워놓으면 조금 편해요. 뭐가 있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의 크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왜 난데없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라는 말을 쓰느냐? 아까 표면에 있는 애들이 기를 쓰고 내부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그냥 가상적으로 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표면에 있는 모든 분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내부로 집중되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그걸 표면에 대해 나누면 그게 바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될 거라고요.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압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증명하는 수리적 과정도 있는데 뭐 수리적 과정은 됐고 그냥 수식만 학습 보고 정성적으로 이해만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수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뭐 증명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PS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ST 이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서피스 텐션 요거 줄여서 그냥 S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게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R분의 2 감마요. R분의 2 감마. 여기서 감마가 뭐예요? 감마. 바로 여기서 정의된 표면 장력. 혹은 뭐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표면 장력 맞는데 혹은 뭐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바로 분자간 인력이. 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분자간 인력이 크면 표면 장력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자간 인력 크면 표면 장력 커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R 이건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그 액체 방울의 반지름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를 사실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증명 과정도 있는데 뭐 증명을 수리적으로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 장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기 줄게요. A. 좋아.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좀 언급할 건 이게 되겠습니다.
뭐래 보지? 네 번째는 그렇지. cavity droplet and bubble. 표면 장력과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때 액체에 대한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근데 꼭 얘네들은 자연과학적 용어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cav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짜잔 한 다음에 내부가 기체고요. 외부가 액체인 거. 이걸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수중 기포? 그래서 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갔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후 하면 이게 숨이 뽀로록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드럼릿은요. 내부가 액체예요. 그리고 외부가 기체예요. 이걸 드롭릿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빗방울 같은 거죠.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안쪽이 기체예요. 근데 어떤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액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기체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 거품. 거품 알죠? 거품? 거품은 그래서 안이 기체였다가 액체 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또 바깥쪽에 있죠. 이때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달라요. 누구죠? 바로 얘네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하나가 좀 달라요. 이 둘은 표면이 한 개예요. 근데 이쪽은 표면이 몇 개죠? 두 개예요. 표면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노랗게 표현한 게 표면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 원으로 그렸지만 3차원 입체면 구껍데기겠죠, 알겠죠? 요거 표면이고, 근데 여기는 표면이 둘. 그럼 당연히 표면 장력 효과는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버블에서 표면 장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죠. 표면 장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걸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표면 장력 때문에 얘가 쉽게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죠. 자, 뭔 말이냐면 물속에서 뱉어놓은 이렇게 기포는요. 꽤 오랫동안 유지돼요. 언제까지 유지돼요? 뭐 대기중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되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빗방울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죠.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거품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거품은 금방 꺼져버리죠.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세 꺼져서 뭐로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버블이 이렇게 탁 터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지? 드럼릿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냉큼 드랍렛이 되면서 표면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냐면은 표면 장력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이 버블은 유지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비누방울 후 불어도 비누방울만 퐁퐁 터져버리잖아요. 그게 표면 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유는 표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이 캐비티 드랍릿 버블에 아주 묘한 물리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묘한 물리적 해석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히히히. 오늘은 표면 장력. 누구야? 수민이 계속